이렇게 정말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신압으로 나락으로 빠지고 있는데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도 모른 채 연단에 올라가서 마이크를 잡고 헌재 국가기관을 때려 부수자라고 하는 황당한, 그것도 그 전직을 보면 헌법 수호에 천병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 연설들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 불법과 파행을 제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때려 부수셔야 됩니다. 초부수자. 우리 역사는 어려울 때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첫걸음은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라! 아니 지금 저분이 치안정감 출신 아니셔요? 치안정감이면 우리나라 이제 경찰청장 바로 그 밑에 뭐 7명밖에 없다는 그런 뭐 자리고 그렇잖아요. 국정원에도 계셨잖아요. 국정원 차장도 하셨고 차장도 있어요. 헌법수호의 최전방에 서 있었던 사람일 텐데 네. 저분들은 또 뭐 때려 부수자, 뭐 처단하라 뭐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윤석열이 처단하라는 말을 네. 전공이 처단하라는 말 이후에 네. 처단의 말을 함부로 합니다. 저게 네. 정말 김용현도 했고. 전 잡아서 네. 죽인다는 말이잖아요. 원래 그렇죠. 처벌하라는 그냥 법적으로 처벌하는 건데 네. 처단하는 이건 진짜 네. 아주 극우극단 위험한 네. 발언이거든요. 그 단자가 예. 이 단두대 그 예, 맞습니다. 하는 그거잖아요.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예전에 이제 한국 전쟁이라든지 이런 전후 과정을 보면 잡아서 진짜 반대 진영을 죽이는 행위, 진짜 네. 생명을 끊는 행위로 처단의 말을 썼거든요. 네. 보통 우리가 생명을 끊지 않고 이렇게 뭐 몰아내거나 저기 축소날 때는 뭐 척결하자든지 네. 분쇄하자 이런 말을 쓰는데 처단은 원래 안 씁니다. 그래서 그렇죠. 굉장히 너무 위험하고 선동적인 경우인데 요즘에 아예 국민의힘은 입에 처단을 달고 살군요. 그것도 보수주의자는 자들이 주로 헌재 선관위 헌법기관만 처단하자고 네.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까지. 특히나 저 서천호라고 하는 저자는 사면 복권을 받아서 이번에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사면 복권 받기 전에 행적들을 보면 최동훈 검찰총장을 사찰한 의혹들, 그리고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를 방해한 것들, 그리고 희망버스 기억하시죠? 네. 예, 예, 희망버스에 대한 댓글 공작을 해서 법적인 처벌을 받았다가 이제 사면 복권이 돼서 소위 용서할 수 없는 악질 관련 그러니까 범죄들은 대한민국- 뭐 역관왕이 예, 되겠네요. 예, 대한민국의 예. 반역사적 반민주적 행태와 국가 권력이 하지 말아야 될 선을 한참 넘어서 법적인 처벌을 받았던 대상자인데 이 대상자를 다른 사람이 아니고 윤석열이 사면 복권을 해줘요. 2022년도에 사면 복권을 해줘가지고 피선거권이 이제 회복돼가지고 국회의원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런 괴물을 만든 자가 바로 윤석열인 겁니다. 그러네요. 출발로 보면. 예. 저런 자들이 법적 처벌을 받고 제대로 그 사회에서 얼씬거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다시 광명을 가져준 자가 윤석열이고 그 윤석열에게 이제 보온하는 형태로 해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대통령의 사면권을 윤석열이 썼던 사면권이 워낙 문제가 많이 있어서 많은 문제 제기는 했는데 그 문제 제기에 됐던 대상 중에 한 명이었던 겁니다. 저런 자들을 사면 복권을 시켜줬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그 재작년에 있었던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면 복권 되지 말아야 될 자들이 사면 복권 되는 것까지도 뭐 정말 그 화를 참을 수가 없는데 그 자들을 다시 이 전면에 역사의 정면에 내세우는 그런 정치를 계속했기 때문에 윤의 그 죄가가 1, 2년 만에 끝나겠습니까? 100년이 가도 안 될 것이고 정말 연산군도 울고 갈 폭군이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 서천호뿐만 아니라 이번에 과격 발언, 예. 정말 보수주의자로서의 어떤 애국심과 체제 수호, 또 헌법기관에 대한 존중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고 거기 누가 알면 옛날에 그 막 저
좌우 격돌기에 네. 국자 세력처럼 공공기관 다 처부수자 옛날에 국자 세력이 막 그렇게 막 혁명하자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인민혁명 거의 그 느낌이에요. 근데 그 발언자들이 대부분요 나경원 판사 출신이죠. 예. 장동혁, 김기현, 조배식 다 판사 출신들이에요. 근데 판사 출신들이 입법부가 완전히 좌경화됐대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 사법부는 정말 그동안 지금도 예전에도 없고 지금도 없고 너무 보수화돼서 문제라는 지적을 받거든요. 예. 어쨌든 법이라는 게 체제 수호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또 사법부는 늘 검찰이 기소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수적 판결이나 체제 유지 판결이 많이 나오죠. 재벌 대기업에는 굉장히 관대하고 노동자 서민들은 가혹하고 이런 지적은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네, 네. 사법부가 좌익이 됐다는 이야기는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그렇죠. 제발 사법부가 한 번이라도 개혁성이나 진보 성향을 띄었다면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사법부에 대한 분실은 없겠죠.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말이 안 나오는데 본인들이 그저 마음에 안 드는 윤석열이 잘못을 해서 체포되고 기소된 이 과정을 누가 주도했습니까? 아니 기소는 검찰이 했는데 검찰에 가서 따져라 이놈들아. 뭐 근데 무슨 헌법재판소와 사법부가 완전히 좌익 카리트에 됐다고. 그럼 나경원 씨 남편은 지금 어떻게 춘천지방법원장이 돼갖고 판사로 있는 겁니까? 예. 그 좌익 판사입니까 그 사람도? 네. 다 대부분 자기들 옛날 서울대 법대 선후배들이 지금도 판사 제일 많은데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다 보수주의자들인데.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마저도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윤석열은 너무 죄가 커서 기소를 안 할 수가 없고 재판을 안 할 수가 없고 파면을 안 할 수가 없게 된 거야 이놈들아. 이렇게 제가 한마디 해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혜리님께서 서천호 제대로 미쳐라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네, 예, 꼭 바퀴벌레들이 없는 것 같지만 있을 때는 언젠가는 기어 나오잖아요. 스물스물. 스물스물 기어 나오잖아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주 했던 예, 말이에요. 예, 예. 지금 그 과정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동안 그 숨지기고 있었던 바퀴벌레들이 다 한 마리씩 다 기어 나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네. 나경원 뭐 김기현 등을 비롯해서 이제 국민의힘의 그 소위 말해 지도급 인사들이 갖고 있는 얼마나 천박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이번에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천인공노한 분노를 계속 느낍니다만은 이 기회에 정말 그 쌩얼들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것들을 잊지 않고 분명하게 단죄를 하는 길을 가야 되고 그 길에 자고 오면 하면 안 되겠다라는 네. 생각을 더욱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의 이 선명한 이 구호들, 선명한 주장들이 더욱더 앞으로도 더욱더 또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면서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 물광 말고 쌩얼이 드러난 발언들 몇 개만 한번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당대표를 지냈다고 하는 그것도 윤회의에서 당대표가 되기도 하고 또 윤회의에서 아웃도 되기도 한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눈물이 난다 라는 말을 했죠. 국민들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는 과연 생각 안 했습니까? 나경원 원내대표도 하고 뭐 틈만 나면 계속 이제 또 대권에 도전하겠다고 하는 이 사회에 압력하는 기회주의자들을 분쇄해야 하겠다. 가장 기회를 엿보면서 틈만 나면 뭐 서울시장이다 대통령이다 나오는 사람 누굽니까? 장동혁 사무총장 했죠 아마. 일제시대 재판관보다 못하다. 그런데 지금 이 세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김기현, 나경원, 장동혁 다 뭐 했어요 이분들? 판사 출신이. 판사 네, 출신이죠. 판사 출신. 아니 판사 출신 분들이 헌법재판관이나 예를 들어 대법원이나 이런 데를 욕하면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본인 남편도 지금 네, 저거라면서요. 네. 지방법원장이라면서요. 지들도 옛날에 판사할 때 저렇게 막 저 자편향으로 했나 보죠 뭐. 도저히 자기들이 이런 발언을 해놓고도 아마 무슨 말을 했나 자기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했나를 지금 전혀 감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